안녕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거짓말처럼 저한테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는 형수가 저를 만나자고 하길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만났습니다. 그러자 형수가 저를 보고 꺼낸 첫 마디가 도련님 저 임신했어요.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들갑을 떨길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냐고 일단은 나랑 형수랑 끝까지 비밀로 하자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형수랑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망할 놈의 술 때문에 저도 형수도 정신이 없었고 자제력을 잃어서 한순간 잘못된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날이 아버지의 생신날이었는데 저와 형님 내외가 모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만 왔고 형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아버지의 생신날인데 형님은 왜 안 오냐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면 되겠냐면서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처음에 형수는 형님이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 분위기가 많이 풀려서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아빠가 다른 여자에게 빠졌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조강지철을 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형님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죠. 형님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간녀는 형님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형님의 상간녀를 회사 밖으로 몰래 불러내 좋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상간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었죠.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니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워낙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녀서 본인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는 점인데요. 형님과 만나고 있다던 그 상간녀는 임신했더군요. 지금 임신한 상태라서 헤어지지 못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는 상간녀를 만나면 아주 제대로 손을 봐줘야겠다는 각오로 찾아간 건데 임신했다는 그 여자의 말에 도저히 그녀를 손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상간녀 만나러 가는 길에는 아주 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하더니 막상 어머니가 주춤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사실을 형수에게 알렸습니다. 형님 내외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손자를 바라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형수님은 상간녀의 임신 소식에 마음이 약해진 제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만 내보였습니다. 딱히 상간녀를 차단할 방법이 없었지요. 저는 형수님에게 지금이라도 임신하는 게 어떻냐고 이러다가 집안 재산 그 여자한테 다 상속되게 생겼다고 어머니 손주 본다고 하면 형수보다 그 여자를 더 챙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불임이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형수님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고 최근 형님과 이세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도 딱히 할 말이 없다고 했지요. 어쨌건 저와 엄마, 형수는 한자리에 모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해본 끝에 결론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상관녀에게서 아이를 데려오자는 것이었지요. 이를 형수가 키우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형님 입을 통해 듣게 된 상간녀가 불륜 주제에 아주 본인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본처 자리가 아니면 아이를 줄 수가 없다며 역정을 내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본처 자리만 달라고요. 상황은 형수가 맏며느리 자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낯으로 이 집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집 안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라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런 걸 용납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형수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처가가 잘난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유순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화만 쌓이고 매일같이 속이 뒤집어졌겠죠. 형수의 상황이 구석에 몰린 쥐꼬리니 저는 형수와 자주 만나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런 얘기 그만하자면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렇게 형수와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됐고 그 뒤로도 자주 만나며 형수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저도 형수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고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형수와 자주 만나 술잔을 나누다 보니 인간적으로 형수가 자꾸 끌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형수와 술잔을 나누다 보니 나중에는 몸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서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 적잖게 서먹하더군요. 제 옆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누워있는 여자가 형수라 하니 나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짜릿한 감정이 들 때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두 사람에게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후로 저와 형수는 좀 어색한 마음에 서로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냅니다. 괜히 아는 척하며 자주 만났다가는 형수와 뜨거운 사랑에 빠질 것만 같아서요. 물론 형수가 모른 척 해달라더군요.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형수가 임신한 겁니다.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아도 저와 관계 가진 후였습니다. 딱 봐도 제 아이를 형수가 임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임이라던 형수가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산부인과에 찾아가 물어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어찌건 형수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한 가지였지요. 이 아이는 무조건 형님의 아이다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형수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수의 임신 소식을 그 누구보다 반가워했고 온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무언가 찜찜한 표정으로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상간녀는 딸을 낳았고 형수는 아들을 낳았지요. 안 그래도 상간녀가 거슬리던 참에 딸을 낳아버리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형수가 낳은 아들만 죽어라 예뻐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니 복덩이니 하면서 손주 챙기기에 바빴죠. 어쨌건 이번 일로 형수는 체면은 지켰으나 매일 불편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기가 제 자식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씩 형수를 몰래 만나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형수랑 나랑만 입 닫고 있으면 된다고 틈만 나면 타일렀습니다. 입조심 안 하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어쨌건 아이를 가졌음에도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형은 상간녀가 있던 오피스텔에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형님은 형수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했고 짧아 보였으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저는 제 자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낳은 아이였으나 엄연히 저의 씨잖아요. 형수가 있는 아파트를 드나들며 저와 형수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형수 내에 자주 들락거린다며 불만을 드러냈지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형님이 형수를 챙기지 않는데 나라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지요. 한 번은 제 엄마가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이는 형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으니 오지랖 그만 키우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입니다. 가정에 충실하란 엄마 말은 한마디로 너도 이럴 시간에 가정을 만들어서 애를 낳아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형수가 낳은 자식을 차마 제 아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머니 말을 무시한 채 형수네로 발길을 돌렸지요.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형수가 가엾다며 조카를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형수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형수의 아들을 돌봐줬죠. 정확히 말하면 저의 아이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 형수랑 무슨 일 있었냐고 아이를 보는 눈이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자기 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쳐다볼 수 있냐며 눈빛이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귀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끝까지 잡아댔죠. 혹시나 맞다고 말하면 풍비박산 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추궁은 끝까지 계속됐고 저는 결국 저와 형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일은 절대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쨌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형수가 낳은 손자이자 제 아들은 어머니께서 셋째로 호적에 올리시겠답니다. 그리고 형님은 상간녀에게 헤어나오지 못한 채 형수에게 이혼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형수는 새 출발하고 싶다며 형님과 이혼했습니다. 그년 놈들 꼴도 보기 싫어 끝까지 버티려 하였으나 그런 에너지 소모는 하기 싫다네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헤어질 거라면서요. 결국 형님과 형수는 이혼했고 저는 가끔 형수가 아이 보고 싶다고 하면 제 아들이자 제 동생을 형수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보여주곤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수랑 애를 핑계로 다시는 만나지 말고 제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하였으나 아이 엄마가 형수라 그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자꾸만 형수와 만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선자리가 있다며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반갑다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와 형수는 부부처럼 지내고 있고 형수도 이제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버티다가 형수와 끝까지 함께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선을 보고 또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저의 가정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정만 꾸리면서 살고 싶어요. 돌연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형수를 보고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